도이텔스 바흐 협의회? 저 2019년 면접장에서 그 문제 처음 봤습니다. 하나도 몰랐는데 만점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기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임용 2차 특강 면접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도입부를 좀 나름 세게 만들어 봤어요. 그만큼 이 2차 면접은 많은 팁들과 본인의 전략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팁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같이 면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면접 문제를 구상실에서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 저의 면접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면접 영상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팁의 제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조건 채우기인데요. 다양한 교사분들께서 강조했던 2차 팁 중에 조건 채우기가 많이 나왔어요. 조건 채우기를 저는 저의 예시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시간이 마지막에 모자랐어요. 중간에 즉답형을 생각하다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 정도 돼서 그만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끊겼는데 1점밖에 깎이지 않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앞에 조건들은 다 채웠고 그 문제를 전체를 다 말하지 못했지만 앞에 조건들은 다 말한 상태에서 중간에 끊긴 거거든요. 그럼 그 조건들은 다 점수가 배점이 됐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말하지 않더라도 조건만 다 말했다면 아, 점수가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입부에서 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이텔스 바흐 협의회? 전 면접장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게 뭔지. 갑자기 도이텔스 바흐 협의회의 뭐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하래요. 모르는데 어떻게 심지어 구상형이야. 그리고 이게 심지어 조희연 교육감님의 그 연설문인가? 기조문? 거기에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놓친 건데 어쨌든. 근데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건만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원리를 그 토익 토론 수업의 원리들을 이용하고 서울시 교육 정책에 있던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이용해서 막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게 좀 제 생각이 맞다고 믿고 논리적으로 조건을 채워 나가서 설명을 하니까 점수가 깎이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 면접 문제 분명히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면접관 세 분한테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예를 들면 문제점 2가지 4점, 해결 방안 2가지 2점, 태도 및 뭐 말하기 2점 이런 거예요. 결국 조건을 채우면 그 조건을 채운 거에 대한 점수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너무 틀리거나 아예 엉뚱한 답을 말해버리면 당연히 점수 깎이겠지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서울시 교육 정책을 잘 녹여내서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면서 조건을 채워나가면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실 때 본인이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최대한 서울시 교육 정책을 녹여내서 조건을 채우는 걸 연습을 해보세요. 조건만 채우면 반은 간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저 때 사실 면접이 좀 어려웠다는 평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즉답형이었어요. 그냥 보면은 구상형은 구상실에서 15분 동안 쓴 거를 복제해서 갖고 들어가요. 근데 즉답형은 거기서 넘기세요 라고 면접관님이 말하세요. 넘겨서 즉답형 확인하세요. 그럼 봤는데 갑자기 기능주의랑 갈등론 중에 맞는 교육관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한계점과 해결 방안을 말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교육관 말하는데 거기에 한계점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무조건 이 면접의 문제에는 의도가 있다. 의도가 없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관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의 면접을 심사하는데 정답 없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생각하고 판단을 할까요? 저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판단을 하려면 어느 정도 틀에 정답이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그 면접 문제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시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팁이 그 문제의 의도를 항상 서울 시책에서, 그러니까 시책에서, 교육 정책에서 뽑아냈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기능주의, 갈등주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월간 무슨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도 많이 강조를 하셨고, 일반고 전성시대는 사실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를 선택하라고 하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반을 둔 기능주의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입부를, 저는 일반고 전성시대, 서울시 교육정책에서 펼치고 있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앞장서서 이끌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주의 교육관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일반고 전성시대를 말하는 순간 앞에 면접관 세 분이 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짜 막 다 이렇게 인상 쓰시고 절 쳐다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고 아 맞구나 하면서 자신감 있게 풀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처럼 보이테스트 바이오비에 제가 몰랐던 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때는 그 대안을 찾아내는 게 맞지만 무조건 문제를 접근할 때 그냥 흐지부지한 답들 말고 서울 시책 혹은 본인이 연습했던 면접 문제집에 있던 그 답들, 그 문제의 답을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방법은 스터디원들이랑 면접 문제를 서로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서 공유를 하는데 면접 문제를 만든 사람은 평가를 합니다. 그 나머지 스터디원들이 풀겠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은 다 풀고 나면은 이 문제를 만든 의도를 말을 해줘요. 아, 나는 이거 정의로운 차등을 기반으로 만든 거다. 여기 사진에 그래프 보면 이런 내용이 정의로운 차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다들 아, 이런 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녹여낼 수 있겠다는 게 이게 경험이 돼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고 전성시대. 그럼 보통 서울 강남권 학생들의 성적이 높고 막 이런 거, 자사고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 비율이 높고 이런 사진들을 붙여서 면접 문제를 만들고 그 의도들을 본인이 계속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터디원이 만들어 온 문제도 풀어보면서 문제 의도를 같이 생각하는 거죠. 전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걸 하면서 저는 면접 그 문제집을 안 봤어요. 그게 답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입에 발린 말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문제의 의도를 시책과 녹여내서 면접 문제를 만드는 게, 그리고 풀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백을 즐겨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요, 구상형 두 문제는 그나마 15분 동안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즉답형 한 문제랑 추가 질문 두 문제, 이게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60%는 그 자리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준비를 하지 않고 말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구상형을 3분 30초에 다 끊었어요. 3분 30초에 다 끊고 즉답형을 대답하기 전에 잠시 구상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공백 시간을 모든 문제마다 하나씩 가졌어요. 최소 30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상형 2번이 끝났어요. 그러면 즉답형 딱 보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도 저는 절대 제가 정리를 다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공백을 즐겼어요. 아, 그러면 이제 도입부 이렇게 말을 하고 계속 웃는 표정을 유지하면서 면접관들 잠깐씩 보면서 아, 도입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중간에 이 얘기하고 이 얘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자, 3, 2, 1 이런 식으로 공백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즉답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답형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뿐더러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해냈다. 3번에서 해냈으면 4번, 5번은 쭉쭉 이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백을 충분히 이용하시고 즐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생각 안 나면 1분이고 2분이고 연습이니까 1분이고 2분이고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정리가 됐을 때 하는 걸 연습해야지. 이게 연습이 안 되면요, 면접장 가서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거기 더 무섭고 더 엄격하고 막 진지해서 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공백을 즐기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능주의, 갈등주의 나왔었잖아요. 야,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교육학 문제가 면접에 나오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교육학 공부 좀 더 할걸. 근데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이거 어떤 시책을 녹여낼까, 어떤 시책을 녹여내서 말해야
이 사람들을 내가 완전히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마지막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한 1분 30초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분 30초 생각하면서 막 제 고등학교 때 막 은사님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기능주의를 저의 기능주의 교육관을 만들어주신 분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던 은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님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서 일반고 전성시 때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 민주시민, 세계시민 막 이렇게 다 막 갔었거든요. 결국 이게 뭐 때문에? 공백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라는 거.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답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개념의 배경, 장단점, 그리고 활용 방안,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학년제 또는 뭐 질문이 있는 교실, 민주시민교육, 그래서 뭐 학생 참여 예산제도 이런 거 많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면접 문제에서는 그냥 학생 참여 예산제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렵게 나오면 그래프나 사진을 한 4장 주고 거기서 저희가 뽑아내야 돼요. 2018년 문제 중에 토끼랑 거북이를 예시로 들면서 토끼랑 거북이 중에 누가 앞서 있는 게 지금 교육관에 적합하냐를 물어본 거예요. 전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기능주의 교육관이 뭔지 끄집어내서 그거를 서울시 교육청취랑 끄집어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그냥 질문을 받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 면접 문제에서 캐치해내기 시기가 편하시고요. 그리고 면접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나 문제점 2가지, 해결 방안은 3가지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면접 그 개념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또는 장단점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럼 나중에 해결 방안에 뭐 사랑으로 보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학급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해요. 그냥 면접 문제집에 있던 그 대답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단점, 그리고 정확한 정의, 배경 지식, 그리고 활용 방안, 교사로서의 활용 방안, 이 정도 4가지 파트로는 완벽히 정리해서 쭉쭉쭉쭉 정리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그 면접 목차 예시로 설명드렸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5번째는요,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팁인데요. 구상형 문제에서 좀 적용이 돼요. 문제를 읽으면서 시작해라 입니다. 구상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책상이 이렇게 있고요. 책상에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구상실에서 답은 완벽히 거의 외워갔고요. 문제는 안 외웠어요. 문제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다 표시를 해놓고 제가 읽으면서 그 답변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이 있는 교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말하래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는 교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니라, 질문이 있는 교실이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질문을 함으로써 뭐 교사와 학생 간에 이런 식으로 질문에 있는 교실의 배경을 말하면서 이제 문제를 읽는 거예요. 현재 문제에서는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A 학생과 B 학생 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속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2가지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를 파악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시를 들면, 이게 뭐 학교폭력 관련한 거예요. 문제에서 A와 B가 싸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하래. 근데 그냥 바로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은 이게 아니라, 현재 A 학생은 뭐 교과서를 뭐 이렇게 훔쳤고 B 학생은 거기에 대한 보복 심리로 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 정책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읽으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러한 해결 방안을 캐치해냈고 그 해결 방안은 뭐 서울시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거에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문제를 이걸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그 조그만 게 여유로워지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을 계속 하세요. 문제점 2가지가 이 부분이었고 해결 방안이 이 부분이었지, 자 그럼 시작한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시고 보시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그 조건들을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자신의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잘못된 습관들을 많이 고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뭐가 문제였냐면요, 전 나름 면접을 잘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에 영상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이게 면접관이 3분이 계세요. 앞에 이게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면접관이 3분이 있으면 제가 처음에 하면은 문제점 2가지와 해결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로봇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아래 책상에 아마 문제 보시려고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실 거예요. 가를 고려하여 나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계속 이렇게 흔들려요.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2가지 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생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의자를 뒤로 빼시고 엉덩이만 걸쳐 앉으세요. 엉덩이 걸쳐 앉으시고 책상과 배의 간격을 좀 이렇게 넓히세요. 그리고 눈만 아래로 내렸을 때 내가 보이는 정도로 이 앞에 있는 종이와 내 몸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래를 볼게요. 가를 고려하여 나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2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예 어깨가 달라지죠. 그래서 책상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주시고 이 시선을 보실 때는 면접관의 여기 이제 코 옆에 부분을 보시면 긴장감도 덜 되시고 본인이 뭔가 막혔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이 컨택이 되시면 분명 당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 돌리는 거, 고개 돌릴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진짜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저희 스터디원들 대부분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터디원이랑 같이 서로 영상을 주고 받으면서 온라인 상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장황해졌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건 채우기였죠. 조건만 채우면 제 보이테스 바이 협의회 예시처럼 반드시 만점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조건만 채워라. 2번째는 정답의 의도는 반드시 있다. 정답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자. 그래서 시책을 녹여낸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면서 스터디원과 공유해서 풀어보자.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자. 3번째는 공백을 즐겨라. 자, 즉답형 그리고 추가 질문 그런 것들은 충분히 완벽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준비를 한 다음에 대답을 하자. 30초고 1분이고 지나도 상관없다. 그 공백을 즐기는 사람만이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 4번째는 면접을 준비할 때 공부하는 그 개념들의 배경, 정의, 장단점, 활용 방안 등은 무조건 정리를 해놓자. 그래야 어떤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고 뽑아내서 쓸 수가 있다. 5번째는 문제를 반드시 읽으면서 들어가서 면접관한테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하자. 6번째는 영상 많이 돌려보면서 스터디원과 함께 자세를 고치자. 자세 고치고 웃는 연습, 눈빛, 아이 컨택하는 연습 반드시 하면 좋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예시 문제를 가지고 바로 구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보시면 김 교사의 교실에서 질문이 사라진 이유 2가지, 그리고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교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말하라 했어요. 그럼 아래 글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그라미랑 세모를 찾을 수 있는 문장에다가 이 표시를 똑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사라진 이유를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질문은 흐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허용치 않는다.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껏 얘기했는데 그것도 몰라 핀잔을 준다. 여기 동그라미. 그럼 일단 이유 2가지 나왔죠.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생각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세모를 해놓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업 마지막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중간중간에 질문을 허용한다. 또는 여기다 얘는 지금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은 동그라미도 될 수 있고 해결 방안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허용한다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해결 방안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또는 이거 보면은 질문다운 질문을 받는 게 꼽힐 정도라는 건 질문의 수준을 교사가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까지 다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주제를 여러 선생님들께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걸 포커스에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쓰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질문이 있는 교실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유 1, 이유 2, 해결 방안 1, 해결 방안 2, 해결 방안 3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구상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도입부 같은 경우에 뭐라면 이 주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걸로 도입부를 항상 잡아요. 이 문제의 전체를 내포하고 있는 이 주제의 정의를 이제 기조 발언처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 교실은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정의를 하시고 이유 1을 만약에 찾아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 수업 중에 질문의 시간의 부재다. 이는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방해하고 동기부여를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고, 이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아까 동그라미가 어디 있었죠? 여기 핀잔을 한번 예를 들게요. 핀잔, 질책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저하시키고 참여 의지를 꺾으며 학생의 질문 수준을 교사가 판단하여 뭐가 있을까요? 학생의 질문 수준을 교사가 판단해버려서 이는 또 다른 질문을 통해 참여 기회를 꺾는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서 왔다. 얘는 여기서 왔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놓으신 거예요. 구상형 실제 문제. 그럼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아, 이게 여기서 왔구나 하면서 여기를 읽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이유 첫 번째 예시를 들면은, 현재 문제에서 보고 계시듯이 강의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허용치 않는 김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수업 중에 질문 시간을 부재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그라미 세모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읽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결 방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유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하면 제일 좋겠죠. 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질문 시간 부재니까 질문 시간 수업 중 확대. 그래가지고 동기부여해주고 학생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게 태블릿이라 지금 쓸 데가 없는데 구상형 실제 문제제에는 쓸 데가 많으실 거예요. 해결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책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의 수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오히려 되물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본인이 문장으로 이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해결 방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시책을 쓰는 거죠. 토의 토론 수업.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공동체 역량과 의견 존중의 태도를 배운다.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내실 때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연습하시고 이유랑 해결 방안을 읽는 것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선생님들이 이걸 보면서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로는 최대한 자세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영상이 6분인데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15분 동안 2개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해도 7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선생님들이 여유가 있으실 거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구상형 질문지에 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토대로 한번 면접을 해볼게요. 구상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문항이 서울시 교육에서 가장 앞서서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질문이 있는 교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이란 학생들의 질문을 통한 참여를 바탕으로 협력, 나눔을 통해 공동체로서 성장하는 학생 주도형 수업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김 교사의 교실에서 질문이 사라진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업 중 질문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듯이 김 교사는 현재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허용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중 질문의 부재는 학생들의 참여 의지 자체를 낮추고 무엇보다 확산적 사고를 낮춤으로써 수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에 나와 있듯이 이제껏 얘기했는데 그것도 몰라? 50페이지 봐봐 라며 핀잔을 주는 김 교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질문 수준 자체를 학생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그 수준 자체를 판단해 버린다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는 떨어질 뿐더러 학생들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하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김 교사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 방안 첫 번째는 수업 중간중간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이라는 것이 절대 수업의 시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어떤가를 떠나서 질문 자체는 학생들의 이해도 자체를 확인시켜줄 수 있을 뿐더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어 서울시 교육정책에서 꿈꾸고 있는 책임교육 자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결 방안 두 번째는 어떠한 질문에도 질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정책에서 꿈꾸는 책임교육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모두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듯이 질문의 수준 또한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 수준을 판단해버리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질문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되묻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되묻는 과정은 첫 번째로 학생이 교사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자기주도적 역량을 꿈꿀 수 있게 할 뿐더러 두 번째로는 이 질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의견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공동체로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세 번째는 서울시 주요 업무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토의 토론 수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토의 토론 수업을 활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동체 형성을 함유하고 무엇보다 타인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 수 있고 의견을 서로 조율해 감으로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민주시민 역량 또는 자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 3가지를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꿈꾸고 있는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을 가꾸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까지 이어나가는데 제가 앞서서 일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 이렇게 면접 팁들, 구상 방법, 면접의 실제 영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면접 제가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그 시책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답변의 퀄리티 자체는 솔직히 제가 높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한 이유는 구상을 아까처럼 했을 때 어떻게 어디를 보고 어떻게 뽑아내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상을 7분이라는 시간 안에 한 문제당 7분이라는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단어를 통해서 요약을 하시고요. 글과 있게 된다면 항상
그래서 뽑아내서 그 해결 방안 또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게 표시를 해둬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순서대로 또박또박 나눠서 그 면접관이 들을 때도 아 얘가 문제점을 말하고 있구나, 아 얘가 해결 방안 두 번째를 말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팁인데요. 정말 마지막 팁은 항상 답변을 하실 때 그 답변부터 말씀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이 사라진 이유 첫 번째를 말했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뭐 이러한 확산적 사고를 방해하고 동기부여를 낮추기 때문에 수업 중 질문의 부해가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미괄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유 첫 번째는 수업 중 질문의 부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갈식으로 탁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면접관이 들을 때 아 얘가 질문 그 해결 방안 문제점 첫 번째를 이걸로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듣게 되거든요. 뭐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해도 높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뭐 토익토론 수업을 활용하겠습니다, 또는 질문을 수업 중간에 하겠습니다, 되묻겠습니다, 이걸 먼저 하고 두 갈식으로 딱 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면접관이 들을 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시킬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면접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실현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도 봐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